92세 청소부가 죽었습니다. 동네에서 완전 거지 취급받던 노인이에요. 외투 단추가 떨어지면 안전핀으로 꿰맸고 점심은 2달러짜리 샌드위치로 때웠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웃이 커피값 대신 내줬어요. 근데 유언장이 열리자 마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100억이 있었어요. 평생 주유소랑 청소 일만 한 노인이요. 반대로 160억 로또 당첨된 19살 청년은 8년 만에 전 재산 영원이 돼서 다시 쓰레기 수거원으로 돌아갔어요. 마약, 도박, 파티에 다 날렸거든요. 성공하는 법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망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함정을 모르면 피할 수 없거든요. 오늘은 당신 인생을 확실하게 박살내는 10가지 방법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지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돈이 도망가요.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2018년 S&P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중 67%가 금융 문맹이에요. 3명 중 2명이 돈 관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산 세우는 법, 저축하는 법, 투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학교에서 미적분은 가르쳐도 복리 계산은 안 가르치잖아요. 금융교육이 뭐냐면 주식 차트 읽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능력이에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굴릴지 계획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돈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요. 어디다 썼는지도 기억 안 나요. 로널드 리드 얘기 더 해볼게요. 미국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살았어요. 학력은 고졸이에요. 처음엔 주유소에서 일했고 나중엔 백화점 청소부로 일했어요. 월급이 거의 최저 시급이었어요. 옷은 죽을 때까지 헌 옷만 입었어요. 외투가 낡아서 단추가 떨어지면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안전핀으로 꿰맸어요. 식당 가면 제일 싼 메뉴만 시켰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보인다고 커피값 대신 내줬대요. 2014년에 92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재산이 800만 달러였어요. 한화로 100억 원이 넘었어요.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거지인 줄 알았던 노인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모았냐면 40년 넘게 월급에서 푼돈씩 떼서 우량주에 넣었어요. 배당금은 재투자했어요. 복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대부분을 지역 병원이랑 도서관에 기부했어요. 로널드 리드가 천재였을까요? 금융 전문가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기본을 알고 실천했을 뿐이에요. 적게 쓰고 꾸준히 모으고 오래 굴리면 부자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반대로 이걸 모르면 연봉이 1억이어도 거지가 돼요. 버는 족족 쓰니까요. 버는 것보다 더 쓰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당연한 걸 무시하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인스타그램 열면 인플루언서들이 명품백 들고 두바이 여행 가잖아요. 유튜브 열면 슈퍼카 타고 럭셔리 호텔 브이로그 올리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피어올라요. 그래서 월급 들어오면 비싼 식당 예약하고 최신 폰으로 바꾸고 명품 하나씩 질러요. 월급이 바닥나면 어떻게 해요? 카드 긁죠. 그래도 모자라면 대출 받죠. 202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평균 신용카드 빚이 8,600달러예요. 하나로 1,200만 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뱅크레이트 조사인데 미국인 36%가 여름 휴가 가려고 빚질 계획이래요. 디즈니랜드 가려고 빚낸 부모가 45%예요. 빚 내서 놀러 가고 후회 없대요. 경제 위기라 날리면서 씀씀이는 호황때 그대로예요. 한국도 똑같아요.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경기 안 좋다고 뉴스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근데 백화점 명품관 매출은 사상 최대예요. 카드 빚은 역대급이에요. 위기 상황에 호황처럼 쓰면 결말이 뭐겠어요? 빚더미예요. 로또 당첨자 70%가 7년 안에 파산한다는 통계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큰 돈이 손에 쥐어져도 쓰는 습관이 안 바뀌면 전부 날려요. 오히려 더 빨리 망해요. 돈이 많으니까 규모가 커지거든요. 켈리 로저스라는 영국 소녀가 있었어요. 16살에 로또 당첨됐어요. 180억 원이에요. 16살에 180억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집 여러 채 살아요. 스포츠카 샀어요. 성형했어요. 매일 파티 열었어요. 친구들한테 돈 뿌렸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지르는 대로 지른 거예요.
11년 만에 전부 날렸어요. 영원이 됐어요.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다가 결국 하루 12시간 넘게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180억 들고 시작해서 바닥을 찍은 거예요. 손자병법 아시죠? 2500년 전 중국 병법서예요. 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기는 장수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움에 나가고 지는 장수는 먼저 싸움에 나간 다음에 이길 방법을 찾는다. 요약하면 계획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요. 계획 없이 뛰어들면 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라는 지도 없이 항해하면 난파예요. 이번 달 얼마 썼는지, 얼마 남았는지 감이 안 와요. 아직 돈 있겠지 하다가 월말에 텅 빈 잔고 보고 식은땀 나는 거예요. 예산 짜는 법은 간단해요. 수입을 먼저 적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고정비를 빼요.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그 다음에 저축 금액을 먼저 빼서 따로 넣어요. 남은 돈이 한 달 생활비예요. 이 테두리 안에서만 써요. 이것만 해도 대다수 사람들보다 돈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망하고 싶으면 중독에 올라타세요. 마약, 술, 도박 이런 것들은 지갑에 구멍을 뚫는 전동 드릴이에요. 구멍이 뚫리면 돈만 새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새고, 관계도 새고, 시간도 새요. 빠져나왔을 때쯤이면 남은 게 없어요. 마이클 캐롤이라는 영국 청년 얘기해 볼게요. 19살에 쓰레기 수거원으로 일했어요. 어느 날 로또를 샀어요. 1등 당첨됐어요. 970만 파운드, 하나로 160억 원이에요. 19살에 160억이 손에 쥐어진 거예요. 뭘 했을 것 같아요? 마약 샀어요. 코카인에 빠졌어요. 술을 물처럼 마셨어요. 도박판에 돈 뿌렸어요. 매일 밤 파티 열었어요. 스포츠카 여러 대 샀어요. 집 마당에 직접 자동차 경주 트랙을 만들었어요. 친구들한테 현금 다발을 선물로 줬어요. 통이 크게 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년 만에 재산이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8년 만에 완전히 바닥났어요. 아내는 떠났어요. 집도 차도 다 처분했어요. 결국 다시 쓰레기 수거원으로 돌아갔어요. 160억 들고 시작해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중독이 인생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사례예요. 도박 얘기 좀 더 할게요. 도박판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 잃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10만 원 땄다고 좋아하는데 그거 따려고 100만 원 쓴 건 머릿속에서 삭제돼요. 카지노가 왜 화려한 건물에서 공짜 술 주면서 영업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손님들 돈으로 짓는 거예요. 도박에서 이기는 건 항상 집이에요. 당신이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 아시죠? 골프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대회 상금, 광고 수입 다 합치면 1조 원 넘게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박에 빠졌어요. 원인이 친구들이었어요. 농구 전설 마이클 조던, 찰스 바클리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도박을 취미처럼 즐겼어요. 처음엔 우주도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판에 1억 원씩 걸었어요. 추정 손실이 500억에서 많게는 6조 원까지 나와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도 도박 앞에서는 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포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Fear of missing out.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예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요. 이게 돈 문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심리 함정이에요. 2021년 도지코인 사태 기억나세요? 원래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에요. 시바견 사진 붙인 밈 코인이요. 아무 기술력도 쓸모도 없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윗하고 스눕독이 언급하니까 가격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SNS 열면 도지코인으로 인생 역전했다는 글이 넘쳤어요. 친구도 샀대요. 직장 동료도 샀대요. 나만 안 사면 바보 될 것 같았어요.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면서 평생 모은 돈 올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격이 0.74달러까지 올랐어요. 천국이었죠. 근데 연말에 0.17달러로 곤두박질 쳤어요. 77% 폭락이에요. 포모 때문에 뛰어든 사람들이 피눈물 흘린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광풍이 불잖아요. 상승장 때 친구가 3배 벌었다는 소리 듣고 뛰어들면 거의 고점이에요. 그 다음에 반토막 나면 손 못 대고 물려요. 냉정하게 분석하면 안 살 건데 친구가 돈 벌었다는 말 한마디에 충동 매수한 거예요. 친구가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고 부추기면요? 그 친구 지금 울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빨리 부자 되고 싶죠?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문제는 세상에 빨리 부자 되는 법 알려준다는 사람의 99%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빨리 부자 되는 법이 아니라 빨리 거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버니 매도프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폰지 사기범이에요. 폰지 사기가 뭐냐면 실제 투자 수익은 없고 새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배당금 주는 거예요. 돌려막기예요. 버니 매도프가 이 방식으로 650억 달러를 삼켰어요. 한화로 90조 원이에요. 피해자 명단에 유명인이 수두룩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배우 케빈 베이컨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니에요. 버니 매도프가 안정적인 고수익을 약속했거든요. 원금 보장에 연 10% 이상 수익이라니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결국 2008년에 사기극이 터졌고 수천 명이 평생 모은 돈을 통째로 날렸어요. 다단계도 조심해야 해요. 합법이라고 해도 실제로 돈 버는 건 피라미드 꼭대기 몇 명뿐이에요. 99%는 돈 잃어요. 당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양분이에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진짜 쉽게 돈 버는 비법을 알면 왜 남한테 알려줘요? 조용히 혼자 벌면 되지. 굳이 남한테 가르쳐주는 이유는 당신 돈이 필요해서예요. 수강료든 투자금이든. 비상금 없이 살면 예상치 못한 한 방에 인생이 흔들려요. 저축 안 하면 작은 사고에도 무너져요. 코로나 팬데믹 기억하세요? 2020년에 세상이 멈췄어요. 매장 문 닫고 회사 망하고 해고 통보 받은 사람이 넘쳤어요. CNBC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4%가 팬데믹 기간에 비상금을 전부 소진했어요. 비상금 없던 사람들은 고금리 대출 받거나 카드빚 쌓았어요. 작은 위기가 빚더미로 번진 거예요. 비상금 공식이 있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해요.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에요. 이 돈은 주식이나 코인에 넣으면 안 돼요.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예금이나 CMA에 넣어둬야 해요. 투자 유튜버들이 현금 놀리지 말고 굴리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비상금까지 굴리면 안 돼요. 투자 자산은 출렁거려요. 당장 돈 써야 할 때 마이너스면 손해보고 팔아야 해요. 비상금은 보험이에요. 이자 조금 덜 받아도 안전하게 들고 있어야 제 역할을 해요. 직장 잃으면요? 갑자기 수술해야 하면요? 차 사고 나면요? 이럴 때 비상금 없으면 한 방에 무너져요. 저축 습관 없는 사람은 위기에 취약해요. 돈 벌어서 부채 사는데 쏟아부으면 평생 헤어나지 못해요. 자산이랑 부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거예요. 월세 나오는 부동산, 배당 주는 주식, 수익 나는 사업이에요.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거예요. 원리금 갚아야 하는 대출, 유지비 들어가는 물건들이에요. 자동차 얘기해 볼게요. 새 차 뽑아서 대리점 문 나서는 순간 시세가 10% 떨어져요. 1년 지나면 20%에서 30% 떨어져요. 5천만 원짜리 차 사면 1년 뒤 중고 시세가 3,500만 원이에요. 운전만 했는데 1,500만 원이 공중분해된 거예요. 거기다 보험료, 세금, 기름값, 수리비까지 계속 빠져나가요. 차는 자산이 아니에요. 돈 먹는 부채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리해서 비싼 차 사려고 5년 할부 끊어요. 월급의 3분의 1이 차 할부금으로 나가요. 미친 짓이에요. 마이클 캐롤, 기억나죠? 160억 로또 청년이요. 이 사람이 스포츠카를 10대 넘게 샀어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유지비가 어마어마했어요. 보험료만 연간 수억이에요. 결국 파산하고 차 전부 헐값에 팔았어요. 멋진 차 타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근데 부자가 아닐 때 부자처럼 쓰면 영원히 부자 못 돼요. 지금 예산에서 무리 없는 차 타세요. 중고차도 좋아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건 똑같아요. 나중에 진짜 부자 되면 그때 드림카 사세요. 건강을 무시하면 나중에 의료비 폭탄이 인생을 박살내요. 지금 당장은 안 느껴져요. 젊으니까요. 라면에 치킨에 콜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새벽까지 앉아도 다음날 멀쩡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뒤에 청구서가 몰려와요. 미국에서 개인 파산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의료비예요. 한국은 건강보험 있으니까 사정이 좀 낫지만 그래도 큰 병 걸리면 만만치 않아요. 암 치료비 수천만 원 들어요. 당뇨 관리하려면 매달 병원비 나가요. 심장수술, 뇌졸중 수술 얼마인지 아세요?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게 인생 최고의 투자예요. 헬스장 월 5만 원이 나중에 병원비 5천만 원 막아줘요. 물 마시고 야채 먹고 7시간 자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세요. 귀찮아도 하세요. 이게 진짜 돈 버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같이 추락해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방에서 네가 제일 똑똑하면 방을 바꿔라.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보다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같이 굴러떨어져요. 타이거 우즈 얘기 다시 할게요. 골프 역사상 최고의 선수예요. 근데 마이클 조던, 찰스 바클리랑 친하게 지냈어요. 이 사람들이 도박을 놀이처럼 했거든요. 카지노 가서 한 판에 몇 억씩 거는 게 일상이었어요. 타이거 우즈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게, 나중엔 한 판에 1억이에요. 추정 손실이 수백억에서 수조 원이에요. 경력에도 타격 입고 이혼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박하면 나도 하게 될 확률 높아요. 친구들이 마약하면 나도 접하게 될 확률 높아요. 친구들이 돈 펑펑 쓰면 나도 쓰게 돼요. 인간은 주변 환경에 물들어요. 반대로 친구들이 투자 공부하면 나도 관심 갖게 돼요. 친구들이 운동하면 나도 자극받아요. 친구들이 책 읽으면 나도 책 읽게 돼요. 지금 내 주변을 점검해 보세요.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리 두세요.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이게 인생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정리할게요. 금융 문맹이면 돈이 도망가요. 버는 것보다 더 쓰면 빚더미예요. 계획 없으면 로또 당첨돼도 파산해요. 중독에 빠지면 전 재산이 증발해요. 포모 때문에 충동 투자하면 물려요. 쉬운 돈 약속하면 사기예요. 저축 안 하면 작은 위기에 무너져요. 부채에 돈 쏟으면 평생 쳇바퀴예요. 건강 무시하면 나중에 의료비로 파산해요.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같이 바닥으로 가요. 성공하는 법만 찾지 마세요. 망하는 법을 알아야 피할 수 있어요. 함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빠져요. 이 10가지만 안 해도 평균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건 전투의 절반이에요. 그 부를 지키는 게 나머지 절반이에요. 수많은 부자들이 오늘 말한 함정에 빠져서 전부 잃었어요. 160억 로또 청년도, 골프 황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